안녕하세요. 언더라인입니다. 오늘은 명작 중의 명작,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고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짜 재밌으면서 또 훌륭한 소설이거든요. 심지어 이 책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도 이 수작 중의 수작입니다. 꼭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혹은 영화도 보셨으면 하는 진짜 강한 추천작이에요. 존중받는 개인과 자유, 통제를 위한 통제, 저항,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단연 저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방송엔 이 책의 전체 줄거리와 감상이 섞여 있습니다. 완벽한 감상을 위해 먼저 읽어보시고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야기 해볼게요. 켄 키지의 장편소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입니다. 한 정신병원. 이 병원은 레치드라는 수간호사가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자체가 매우 엄격한 규율과 규칙 위에서 운영이 됐거든요. 이 병원이 환자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선 엄격한 일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환자들은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고 밥 먹고 약 먹고 자야 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규칙들은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정기적인 토의 같은 걸 했는데 이 수간호사는 이 모임에서 환자들이 가진 개인적인 문제나 비밀들을 공개하도록 해요. 그녀는 이 과정이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자기의 치부를 발표하면서 무력해지고 또 환자들 사이에서의 신뢰나 유대를 약화하는 효과가 있었죠. 또 전기 충격 치료라는 걸 하는데 이 규칙을 어기거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환자들에게 소위 전기 충격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수행합니다. 사실은 고통을 주는 처벌이죠. 처벌로 통제하는 것 이상으로 또 다른 환자들에게는 병원과 수간호사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경고라고도 할 수 있고요. 수간호사는 환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장한 흑인 보조원들을 두고 있었고, 그들은 이 수간호사의 팔다리가 되어서 통제와 억압에 활용됩니다. 환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통제에 순응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병원에 맥머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작업 농장에서 노동형을 살고 있던 일종의 수감자였는데 그곳에서도 또 사고를 치고 이 정신병원에 위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뉴페이스인 맥머피도 그것을 원했어요. 일하기 싫고 차라리 이 정신병원에 가면 편할 것 같으니까 나 정신병 있으니까 정신병원 갈래?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남자의 등장으로 병원엔 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나약한 환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넘치는 에너지를 보이면서 등장부터 노래를 흥얼거리고 또 흔치 않는 이 병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매우 부침성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이렇게 정신병이 있는 척 하면서 이곳으로 왔는데 정작 정신병원의 모습은 맥머피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통제나 억압 등의 이유들 때문이었죠. 수간호사의 철저한 통제 아래 환자들은 아무런 기력도 생기도 의욕도 없이 그냥 살고만 있었어요. 맥머피는 본능적으로 수간호사가 이 환자들을 억압하고 길들이고 있으며 환자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순응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는 이 견고한 위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먹던 이 약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약이 어떤 약이냐고 질문을 하고 또 카드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야구 중계를 볼 수 있는 시간 등을 요구하기도 해요. 재밌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표현하는 모습을 다른 환자들한테 보여줬고 또 다른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도했죠. 그것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맥머피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본능이 가져왔던 행동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야구 중계와 관련한 이 일화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어쩌면 이 책의 전부를 담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야구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맥머피는 수간호사에게 야구 중계를 볼 수 있도록 TV 시청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하게도 의사와 수간호사는 그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죠. 이 정해져 있는 일정들이 있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는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통제의 의미였겠죠. 겨우겨우 TV 시청 일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투표까지는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환자들이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견고한 정신병원의 위계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이 맥머피가 일종의 판정패를 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맥머피는 화가 납니다. 아니, 같이 보고 싶으면서 왜 TV 시청 이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가? 같이 야구 경기를 보고 싶으면서도 TV 시청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이 찬성을 하지 않는 환자들, 또 의기양양한 수간호사를 보니까 답답했죠. 이후 맥머피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던 환자들에게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그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무섭다. 맥머피에게 찬성표를 던지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험해요. 그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가혹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이 야구 경기나 보자고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이 보통의 반응들이 다 이랬어요. 그때 맥머피는 좋기 180kg은 되어 보이는 제어반을 보면서 그럼 내가 저걸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기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대로는 혼자서 들 수 없는 이 제어반. 사람들은 택도 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맥머피는 막무가내였어요. 제어반에 달라붙은 맥머피는 안간힘을 쓰면서 그 제어반을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될 리가 없죠.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야유를 하던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야유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문득 바닥에서 시멘트 갈라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제어반은 맥머피가 들기에는 말도 안 되게 무거웠어요. 맥머피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섰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난 노력은 했어. 적어도 시도는 했다고. 안 그래? 며칠이 지난 뒤 맥머피는 다시 TV 보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해요. 수간호사는 그것에 대해선 이미 끝났다라고 하지만 역시 막무가내인 그들의 투표 요구에 결국 투표 다시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며칠 전 투표에서는 거의 손을 들지 않았으니까 뭐 지금이라고 다르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 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 사람들이 모두 손을 듭니다. 야구 중계를 보게 해달라고 말이죠. 맥머피는 뛸 듯이 기뻐하며 봐라, 투표 결과 모두 TV 시청 시간을 조정해서 야구 중계를 보고 싶어 한다 라고 해요. 하지만 수간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병원엔 심한 정신병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찬성에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즉, 수간호사는 애초부터 투표 결과야 어찌 되었든 TV 시청 시간을 조정해 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맥머피와 환자들은 이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큰 저항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요. 오직 맥머피만이 크게 분개하죠. 그러자 그는 꺼져 있는 검은 TV 앞에 앉아서 마치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습니다.
그 모습에 환자들은 다시 하나 둘 맥머피의 옆으로 오고 함께 흥분하며 야구 중계를 보는 듯이 행동하죠. 물론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TV 앞에서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수간호사의 콧대를 꺾어 놓겠다고 하면서 하는 이 맥머피의 행동은 수간호사와 병원 입장에선 매우 심각한 선동이자 도전이었죠. 환자들이 점점 자신의 욕구를 말하고 통제를 하려는 병원과 수간호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병원은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수간호사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맥머피와 그에 감화된 환자들은 결국은 처벌과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요. 자, 그런데 이 맥머피가 병원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사실 수간호사의 손에 온전히 달려 있었어요. 맥머피가 꺾일 때까지 순순히 수간호사가 이 맥머피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그는 병원을 탈출하기로 합니다. 어느 밤 알고 지내던 매춘부들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고 이 파티를 벌여요. 사실 이 장면은 이 책보다 영화에서 좀 더 극화해서 재밌게 잘 보여주거든요. 이 정신병원에서의 대환장 파티. 맥머피는 아침에 수간호사가 출근하기 전에 이 병원을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타이밍에 어긋나면서 탈출은 하지 못하게 되고 출근한 수간호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수간호사가 환자 중 누군가에게 굉장히 약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지난 밤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불안해하던 그 환자는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이를 보면서 이 사람의 죽음은 맥머피 당신 때문이다 라고 하는 수간호사. 맥머피는 폭발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간호사에게 달려들었지만 흑인 보조원들에게 손쉽게 제압됩니다. 그 후 한참 동안 볼 수 없었던 맥머피. 어느 날 밤 그는 침대에 실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바로 전두엽 제거 수술을 받고 왔기 때문이죠. 병원은 맥머피를 심한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 결론 내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 방법인 전두엽 제거 수술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맥머피가 병원으로 가져왔던 그동안의 변화를 쭉 지켜봤던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더 이상 이전의 맥머피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하게 망가져버린 그를 베개로 눌러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왜 아까 맥머피가 뜯어내려고 했던 제어반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 친구는 힘이 엄청 셌거든요. 그는 그 제어반을 뜯어서 던져서 병원 유리를 깨버리고 탈출합니다. 자, 이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딱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제어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어반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혼자 어찌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이었어요. 그 존재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굉장히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는 수단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지만 맥머피는 이 제어반을 들겠다고 달려들었고 당연히 실패했지만 이는 환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됐어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맥머피의 의지가 끊기지 않도록 그의 친구가 대신해서 이 제어반을 뜯어내고 또 이를 활용해서 탈출하기도 하고요. 아마도 결국은 억압과 통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무너져버린 이 맥머피의 의지를 끝끝내는 지켜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리고 누구보다 맥머피를 사랑했던 동료가 전두엽 절제술을 받은 맥머피를 질식시켜버리는 장면 역시 아마도 망가져버린 맥머피가 병원 안에 있었다면 그것은 자유와 해방을 꿈꾼 결과가 이렇다라는 일종의 효시가 될 것을 우려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저항하면 결과는 이렇게 된다. 이런 상징이 되어버리면 맥머피가 잠시나마 몰고 왔던 푸른 들판의 향기는 오히려 왜곡되고 폄훼됐겠죠. 그래서 그를 지키기 위해 아마도 회복이 불가능하게 망가진 맥머피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저의 감상은 그랬습니다. 이 책은 개인 대 권위, 자유, 인간적인 삶과 비인간적인 삶, 통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암시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 병원과 수간호사가 어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혹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들을 억압한 게 아니었죠. 그저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규범을 만들고 개인을 억압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규범을 위한 규범을 만들게 되고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벌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와 부모, 직원과 관리자, 학생과 교사, 병사와 군 간부, 크게는 국민과 국가, 이런 관계에서 당연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영화도 굉장히 좋으니까 각각 2번씩 보세요. 저는 며칠 동안 이 책과 영화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아마도 그만큼 흡입력 있고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언더라인은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